강문호는 75세에 오랜 세월이 깊게 패인 얼굴을 가진 고집스러운 노인입니다. 소박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온 그는 젊은 시절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키는 크지 않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죠. 아내를 잃은 후 12해 동안 혼자 살며 외로움을 달래온 문호는 해외에 나가 있는 자식들과는 명절에 영상통화로만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깔끔한 성격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그의 일상은 변화가 없고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죠. 문호의 내면에는 형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숨어 있습니다. 형과는 가깝게 지냈지만 형이 세상을 떠난 후 조카 가족과의 연락이 끊긴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있어요. 그의 가장 큰 목표는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한 얼굴이 평생 그리워한 이름을 찾아왔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강문호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의 생체 시계는 단 한 번도 그를 배신한 적이 없었죠. 아내가 떠난 지 12해가 흘렀지만 아직도 침대 오른편은 비워둔 채 왼편에서만 잠을 잡니다.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자 서늘한 가을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안개가 짙게 깔려 있네요. 또 비가 오려나 보다. 문호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제비꽃이었죠. 매년 봄이면 꽃을 피웠지만 올해는 유독 꽃대가 약해 보입니다. 욕실에 들어가 세수를 하고 양치를 마친 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어제 저녁에 남긴 밥과 반찬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호는 혼자 살게 된 이후로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었어요. 식탁 위에는 7개의 약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고혈압, 관절염, 그리고 콜레스테롤까지 나이 들면서 하나둘 늘어간 약들이죠. 문호는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약을 삼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 어딘가 삭막하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친 문호는 거실 선반에 놓인 앨범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들과 딸의 사진이 있었죠. 둘 다 해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미국 시카고에서 엔지니어로, 딸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어요. 명절에도 오지 못한 지 3년째 영상통화로만 얼굴을 보는 게 전부입니다. 다들 바쁘지. 어쩔 수 없는 거지. 문호는 한숨을 내쉬며 앨범을 닫았습니다. 창밖에는 이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빗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문호는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또 정치 이야기로 가득했죠. 더 이상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종이를 넘길 뿐이었어요.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TV를 보고 잠시 낮잠을 자고 문호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했어요. 밖의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저녁이 다가오면서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창문을 닫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던 문호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문호를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가끔 택배기사나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 오는 저녁에 누가 찾아올 일이 있을까요? 문호는 의아해하며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호는 천천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한 여자가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완전히 젖은 채 가방을 품에 안고 있었죠. 그녀의 어깨가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물기가 가득했지만 비에 젖은 건지 눈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죄송해요. 잠시만 비를 피할 수 있을까요? 문호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여자의 몸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감기 걸리겠네요. 여자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문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서서 물기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건 가져다 드릴게요. 거실에 앉아 계세요. 문호는 욕실에서 수건을 가져와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조심스럽게 얼굴과 머리카락의 물기를 닦았어요. 제 이름은 서하윤이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갑자기 비가 너무 심하게 와서. 괜찮아요. 이런 날씨에 밖에 있으면 위험하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호가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하윤은 조용히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오래된 가구들과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지만 어딘가 외로움이 감도는 집이었습니다. 여기 따뜻한 차 있습니다. 문호는 차 2잔을 들고 돌아왔어요. 하윤은 감사하다며 양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이 동네 사시나요? 문호가 물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요, 사실 지금은 머물 곳이 없어요. 문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어갔어요. 죄송해요. 사실 하룻밤만 여기서 묵을 수 있을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비도 그칠 테고 그때 다른 곳을 알아볼게요. 문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낯선 사람을 재워준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하윤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고 밖의 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손님 방이 있긴 한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어요. 괜찮다면 그곳에서 하룻밤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패 끼치지 않게 조용히 있을게요. 문호는 손님방으로 하윤을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침대와 작은 책상이 있었죠. 문호는 이불과 베개를 꺼내 침대 위에 놓았어요.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윤은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문호는 방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침대에 누우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했죠. 낯선 여자를 집에 들인 것이 옳은 결정이었을까? 아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문호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깊은 잠에 들기 전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외로움 속에 살던 집에 누군가의 숨결이 더해진 느낌이었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을 때 문호는 익숙한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어요. 집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음식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순간 어젯밤 일이 떠올랐죠. 침실에서 나온 문호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윤이 앞치마를 두르고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싱크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정갈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 일어나셨군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윤은 문호를 발견하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문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방을 둘러보았어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신세를 져서 이 정도는 해야죠.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만 했으니 걱정 마세요. 문호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차려준 아침 식사였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두부조림과 된장국, 갓 지은 밥과 몇 가지 나물이 놓여 있었죠. 솜씨가 좋네요.
하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외할머니께 배웠어요. 할머니는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셨죠.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문호는 가끔 하윤을 힐끗 쳐다보았어요. 어젯밤 비에 젖어 초라해 보였던 모습과는 달리 아침 햇살 속에서 하윤은 단정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비는 그쳤네요. 문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오늘 중으로 머물 곳을 알아볼게요. 식사를 마친 후 하윤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문호가 말릴 틈도 없이 능숙하게 그릇을 정리하고 싱크대를 닦았어요. 그런 다음 거실로 나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하루만 더 머물러도 될까요? 대신 집안일을 도와드릴게요. 청소도 하고. 문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윤이 차려준 아침 식사는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한 끼였어요. 그리고 집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도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죠. 그래요? 하루 더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곧바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호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며 하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본능적으로 찾아내는 모습이 신기했죠. 이 사진은 가족이신가요? 하윤이 선반을 닦다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문호와 아내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네, 아내는 12년 전에 떠났고 아이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군요. 그렇죠. 가끔 외롭긴 하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하윤은 문호를 향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문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윤의 존재가 이상하게도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어딘가 편안한 기운이 느껴졌죠. 오후가 되자 하윤은 문호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잔잔했죠.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외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문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도 하윤은 집안일을 도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문호는 그녀가 청소와 요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다시 거실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죠.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고아원에 갔어요. 15살 때였습니다. 거기서 성인이 될 때까지 지냈죠. 문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윤을 바라보았어요. 혼자 많이 힘들었겠네요. 하윤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했죠. 외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따뜻하다고요. 현명한 분이셨네요. 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외할머니 집에는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여름이면 그 아래서 놀곤 했죠. 할머니는 나무 의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작은 의자였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하윤의 말에 문호는 문득 귀가 솔깃해졌어요. 나무 의자요? 네, 작은 나무 의자와 인형이요. 할아버지가 만들어 주셨다고 했어요. 가족 중에 목공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나 봐요. 문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형은 목공일을 했었죠. 형의 집에도 커다란 감나무가 있었고 아이들을 위해 작은 의자와 장난감을 만들어주곤 했어요. 혹시 외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강미자 할머니였어요. 제 어머니는 강지연이시고요. 문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미자는
그의 형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지연은 조카의 이름이었죠.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문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실례지만 외할아버지는요? 외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름은 강상우 할아버지라고 들었어요. 문호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강상우, 그의 형 이름이었죠. 15년 전 세상을 떠난 형이었습니다. 문호는 말없이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좀 봐요. 상자 안에는 낡은 가족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문호는 그중 한 장을 꺼내 하윤에게 보여주었어요. 큰 감나무 아래서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죠. 강상우와 강미자 그리고 그들의 딸 강지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윤은 사진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맞아요. 이분은 제 형이고 이분은 형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강지연, 제 조카죠. 하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럼 혹시 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형네 가족과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지연이가 당신 어머니인가요? 하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 다음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고 작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한 집의 그림이 나왔죠. 제가 가끔 심심할 때 그리는 집이에요. 어릴 때 살았던 집이라고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꿈에서 자주 보는 집이에요. 문호는 그림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의 형이 살던 집이었어요. 마당에 감나무, 작은 공방, 그리고 앞마당의 정원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집은 내 형이 살던 집이에요. 마지막으로 본 지 20년도 더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죠?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그림이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마침내 하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제 본명은 서하윤이 아니라 강이솔이에요. 강이솔. 문호는 그 이름을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형이 손녀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말하던 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이솔이가 태어났다. 형수가 지연이 출산하는데 함께 있었어. 못생겼지만 참 예쁜 아이야. 형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문호는 벌떡 일어나 사진첩 더 깊은 곳을 뒤적였어요. 마침내 찾아낸 오래된 사진 한 장, 강미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 아이가 당신인가요? 문호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솔은 사진을 받아들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맞아요. 이건 제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에요. 외할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셨던. 문호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사진 속 아기는 분명 이솔이었어요. 그의 형이 그토록 사랑했던 손녀, 형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늘 자랑하던 그 아이였죠. 이솔아, 내가 정말 상우 형의 손녀구나. 이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나는 내 할아버지의 동생, 강문호란다. 내 큰할아버지의 동생이지.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만난 가족, 서로 모르고 지나갈 뻔했던 인연이었어요. 문호는 용기를 내어 이솔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니? 지연이는 어디 있지? 내 아버지는? 이솔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외할머니께서 저를 키우셨죠. 아버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연락이 끊겼다고 해요. 문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이가 세상을 떠났다니. 형도 형수도 조카도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군요. 그리고 이솔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할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니? 10년 전이요. 제가 15살 때였어요. 그 후로 고아원에 갔다가 성인이 되어 나와서
여러 일을 전전했죠. 지금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집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문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흩어지고 단절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형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요?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형이 돌아가신 후에 연락이 끊겼다. 형수님이 멀리 이사했다고 들었지만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몰랐어요. 이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동생분이 계신 줄도 몰랐어요. 외할머니는 가족에 대해 많이 말씀해주지 않으셨거든요. 아마도 너무 아픈 기억이라 그저 가끔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주시며 내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고만 말씀하셨죠. 두 사람은 밤늦도록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문호는 형과의 추억, 형네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들, 형이 세상을 떠난 후의 일들을 이솔에게 들려주었어요. 이솔은 자신이 기억하는 외할머니와의 시간, 고아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지금까지 홀로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문호는 마치 형과 형수 그리고 지연이가 저 별이 되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이런 우연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인도가 있었을 거예요. 이솔아, 이제 여기 있으렴. 이건 내 집이기도 하단다. 이솔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넌 내 가족이니까. 형이 살아계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야. 따뜻한 위로의 말이 오갔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지내온 두 사람에게 이 만남은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과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문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부엌으로 내려가자 이솔이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문호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할아버지. 그 호칭이 문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동안 혼자 지내며 아버지나 할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먼 나라에 살고 있어 손주들의 재롱을 볼 기회도 거의 없었죠. 잘 잤니? 문호가 물었습니다. 이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솔은 자신의 짐을 가지러 가야 했고 문호는 방을 더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이사 올 때 가져갈 물건들이 있어요. 괜찮을까요? 문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 방은 내 방이니까 원하는 대로 꾸며도 돼.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문호는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 상자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형과 관련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이솔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문서들을 살펴보았죠. 이건 이솔이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작성된 유언장이었어요. 형의 유언장이야.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한 거란다. 대부분의 재산은 형수님과 지연이에게 남겼지. 하지만 여기에 이솔이라는 이름도 있어. 문호가 유언장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손녀 강이솔에게 목공 도구 일체와 공방을 물려준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솔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유산을 남기셨어요? 그래, 형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널 무척 사랑했단다. 항상 이솔이가 크면 나처럼 목공을 배울 거야 라고 말했지. 형의 공방은 지금 창고로 쓰이고 있어. 아직 그 도구들도 모두 보관되어 있을 거야. 이솔은 눈물을 참으며 유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할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창고를 보러 갈래? 문호가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로 향했어요. 문호가 오래된 자물쇠를 열고
문을 열자 먼지가 가득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에서 작은 빗줄기가 들어오고 있었죠. 여기야, 형의 공방이었던 곳이지. 이솔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여러 목공 도구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작업대가 있었어요. 오래된 목재 냄새와 함께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꿈에서 본 그곳이에요. 이솔은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자 가구와 장난감 디자인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아이 의자 스케치가 있었죠. 그 아래에는 이솔이를 위한 생일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이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이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거야. 내 5번째 생일 선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이솔은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어 전해진 할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문호도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형이 이솔을 위해 준비했던 선물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녀에게 전해지다니. 여기 공방은 이제 내 거야. 원한다면 다시 정리해서 사용해도 좋아. 이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긴 제가 항상 찾고 있던 곳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공방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오후 이솔은 자신의 짐을 가지러 나갔습니다. 문호는 그동안 손님방을 더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이제 그 방은 손님방이 아닌 이솔의 방이 될 터였죠. 문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솔이라는 존재는 그의 삶의 갑작스러운 변화였지만 동시에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변화이기도 했어요. 형의 유산이 이제야 제대로 된 주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솔이 자신의 짐을 가지고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함께 집을 정리했습니다. 이솔의 방은 그녀의 개성으로 채워졌고 형의 공방도 조금씩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문호는 이솔에게 형이 사용하던 목공 기술을 조금씩 알려주었습니다. 비록 그도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형에게서 배운 기본적인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죠. 어느 화창한 오후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이솔이 문을 열자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아, 실례합니다. 강문호 어르신 계신가요? 이솔은 의아한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계세요. 누구신지. 저는 최기훈이라고 합니다. 문호 어르신의 사촌이죠. 문호는 거실에서 이 대화를 듣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기훈아, 오랜만이구나. 기훈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기훈은 이솔을 흘끗 보더니 문호에게 말했어요. 이분은 우리 조카딸이야. 이솔이 형의 손녀지. 기훈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고 몇 가지 서류를 꺼냈어요. 사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집을 팔고 이사 가셨죠. 문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개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최근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사실 어르신 같은 경우는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니 요양원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제가 좋은 곳을 알아봤습니다. 기훈은 요양원 브로셔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최신 시설의 의료진도 상주합니다.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솔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기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요양원은 왜 말씀하시는 거죠? 할아버지는 건강하시고 이제 제가 모시고 있어요. 기훈은 이솔을 향해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좋은 생각이죠. 하지만 이 동네가 곧 공사에 들어가면 먼지와 소음으로 어르신이 지내시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집값도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부동산 일을 하니 잘 알아요. 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 집을 팔 생각이 없어. 형이 지은 집이고 이솔이도 왔으니 여기서 계속 살 거야. 기훈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더 생각해 보세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니 서두르지 마시고요. 기운이 떠난 후 이솔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재개발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이솔은 구청에 방문했습니다. 여러 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 지역은 재개발 계획이 없었어요. 오히려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솔은 발견한 사실을 문호에게 알렸어요. 할아버지, 재개발은 거짓말이었어요. 이 동네는 오히려 보존 지역이에요. 그리고 최기훈 씨가 최근에 주변 집들을 여러 채 사들였다고 해요. 아마 할아버지 집도 싸게 사려는 계략인 것 같아요. 문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훈이가 그럴 리가. 하지만 내 말이 맞다면 심각한 문제구나. 그날 오후 기훈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요양원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솔이 준비되어 있었죠. 최기훈 씨, 이 동네는 재개발 계획이 없어요. 오히려 문화재 보존 지역이죠. 제가 구청에서 확인했어요. 기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내가 부동산 전문가인데. 이솔은 구청에서 받아온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할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지 이유가 궁금하네요. 기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표정을 바꿨습니다. 이봐, 이 집은 원래 우리 가족의 것이었어. 문호 삼촌이 잠시 살고 있을 뿐이지.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고. 문호는 분노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 집은 내 형이 지은 거고 내가 상속받은 거야. 내가 뭔 권리로 이런 말을 해? 법적으로는 제 아버지가 공동 소유권이 있었어요. 제가 변호사와 상담했고 이솔이 다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확인했어요. 이 집은 강상우 할아버지의 단독 소유였고 그 권리가 온전히 강문호 할아버지에게 넘어갔어요. 최기훈 씨의 아버지는 어떤 권리도 없었습니다. 기훈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넌 뭐야?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 일에 끼어들어. 문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소리는 내 가족이야. 그리고 넌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마. 내가 한 일이 사기라는 걸 알아. 더 문제 삼고 싶지 않다면 이제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기훈은 잠시 두 사람을 노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호는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고마워. 이솔아, 내가 없었다면 속을 뻔했구나. 이솔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은 서로 지키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기훈이 떠난 후 문호와 이솔의 삶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문호는 이솔을 법적 상속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어요. 여러 서류를 정리하고 절차를 밟는 동안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족의 역사, 형의 이야기, 그리고 이솔의 어머니 지연에 관한 추억들이었죠.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이솔이 어느 저녁 문호에게 물었습니다. 문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연이는 무척 밝고 활기찬 아이였단다. 내 눈과 똑같은 눈을 가졌지. 호기심이 많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했어. 그림 그리는 것도 정말 좋아했단다.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나 봐요. 이솔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야. 유전은 신기한 법이지. 내 할아버지의 목공 솜씨도 어쩌면 내 안에 있을지 모르고. 이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방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구들을 만지면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공방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목재들을 정리하고 녹슨 도구들을 닦았어요. 창문을 열어 먼지를 내보내고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형의 스케치북은 소중히 보관했고 벽에는 형의 작품 사진들을 걸었어요. 여기 보세요, 할아버지. 이 서랍에서 뭘 찾았어요. 이솔이 오래된 서랍장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인형들이 있었어요. 가족 모양의 인형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딸,
그리고 작은 아기까지. 이건 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저. 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이 내가 태어났을 때 만든 거야. 가족 인형이라고 했지. 지금까지 여기 있었다니. 두 사람은 그날 밤늦게까지 공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호는 형에게 배운 기본적인 목공 기술을 이솔에게 가르쳤고 이솔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웠어요. 마치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도구를 다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공방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이솔은 그곳에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품들이었지만 점점 더 복잡한 작품으로 발전해갔죠. 문호는 그런 이솔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어요. 할아버지, 이건 어떠세요? 이솔이 만든 작은 나무 시계였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스케치를 참고하여 만들었다고 했어요. 문호는 감동했습니다. 마치 형의 솜씨가 이솔에게 이어진 것 같았죠. 가을이 되자 이솔은 공방에서 만든 작품들을 온라인에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일러스트레이션 실력과 목공 기술이 합쳐진 독특한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문호도 오랜만에 목공일을 시작했죠. 간단한 가구들을 만들며 이솔을 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솔이 문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공방을 좀 더 확장하면 어떨까요? 작은 목공 교실도 열고. 문호는 놀란 표정으로 이솔을 바라보았어요. 목공 교실? 네, 아이들을 위한 교실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문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형이 살아있다면 정말 좋아했을 아이디어였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 함께 해보자.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을 때 문호와 이솔의 작은 목공방은 동네에서 유명한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상우 목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주말마다 아이들을 위한 목공 교실을 열었어요. 문호는 아이들에게 형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기본적인 기술을 가르쳤고 이솔은 자신만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지도했습니다. 이솔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도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목공과 그림을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책 표지와 아동 도서 사파를 그렸습니다. 문호는 그런 이솔을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형, 이솔이가 잘 크고 있어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답니다. 문호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형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늘에서 형이 자신과 이솔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문호와 이솔은 마당에 있는 오래된 감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꽃잎을 흩날렸어요. 문호는 이솔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구나.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맙다, 이솔아. 이솔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제가 찾던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잊혀졌던 이름들이 다시 불리고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진 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감나무 아래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처럼 그들의 앞날도 밝게 빛날 것이었어요. 문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형,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가 서로를 지킬 테니까요. 봄의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떠난 가족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처럼.